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가 쌓이는 탄소 포인트제. 온실가스 주범인 자동차에도 확대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갑니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받습니다. 덜 탈수록 유리한데 급가속이나 급제동은 감점 요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 올해 국비 1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약 11만 대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절반만 단축에 성공해 한 대당 연간 평균 2,000km를 줄였습니다. 덤으로 47억 원을 받았고 온실가스 3만 톤이 감축됐습니다. 30년생 소나무 450만 그루를 심은 효과입니다. 다만 해마다 목표에 못 미치는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혜택을 못 받았다는 불만글이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주민 인식과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고 참여자 분석이나 우수설의 발굴 등 운영 실태도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내년 7만 5천 대 참여를 목표로 잡았는데 일상 속 실천이란 취지를 살리려면 시민들의 공감대 아래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두 후보 간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1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해 고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내에 미칠 대표적인 영향권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재집권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독립시장에 진출해 보조금 혜택을 받아온 국내 배터리 업계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배경입니다.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경우 자동차 철강 관세 장벽도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방산업계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미국의 분담금 축소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방위 부담이 증가해 국내 방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바이 아메리칸 기조가 강화되며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의 수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친환경, 탈탄소 분야의 보조금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부 노선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자국보호 기조 속의 핵심 전략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인 만큼 국내 산업계의 세심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하기로 한 쌀 초과 생산량은 20만 톤에 달합니다.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만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낭비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생산량 강제 감축이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사상 처음 도입하기로 하고 올 연말 구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익직 불금을 받은 농민에게 일정량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직불금을 덜 받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년 한 해에만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1.4%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남는 쌀 20만 톤을 재배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4만 헥타르인데 이보다 2배 넓은 면적을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농민 소득인데요. 재배 면적이 줄어든 만큼 소득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배 면적 감축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계화율이 98%에 달하는 쌀은 자율적인 방법으로는 생산량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 쌀 소비까지 급감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